안녕하세요. 부천 마음으로 만드는 머리 소년 뉴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용협회 회보 3월달 2019년 3월달 회보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프리랜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유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 즉 독립된 사업주를 일컫는데,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의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들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계약하지 않고요, 이제 프리랜서 계약 또는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거 이제 작성하지 않는 미용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프리랜서로 고용을 할 때는 이 업무 위탁 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 좀 이제 해드릴게요. 이게 이런 어떤 조항이 아닐 때는, 이 직원이 나가면서 나는 여기 직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출퇴근을 정하거나 근무 시간을 또는 근무 태도, 휴가 등을 통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 제재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근무 시간, 근무 태도, 휴가 등을 통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 제재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용실에서 요금 및 할인 여부를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책정하게 해야 됩니다. 미용실에서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책정하게 해야 한다.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그 미용실에 어떤 정책적인 요금 같은 게 있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 요금을 따로 하고 할인에 대한 폭까지 그 프리랜서가 직접 정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임대 미용실 뭐 한 100평에다가 이 다이를 갖다 20개 놓고 디자이너 20명을 프리랜서로 구해 놓고 그 다이에 대한 그 임대료를 따로 받으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인 미용실 시스템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원장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뭐 이런 느낌, 이런 프리랜서 조항이 괜찮은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세 번째, 미용 시술 도구 및 재료, 제반 시설 등 무상 제공이 아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자, 예전에는 그랬죠. 자, 그 일정 퍼센트를 넘어가면은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헤어 시술 외에 매장의 고객 관리, 교육, 홍보 등을 강요하거나 업무 부분에 지휘 감독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그런 어떤 임대 매장 형태에 의해서 있을 법한 일이고, 일반적인 미용실 형태에서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본급, 고정급 등의 계약서를 명시되어 있거나 다시 한번, 기본급, 고정급 등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기본급, 고정급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 그 업무를 디자이너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하는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자유계약에 스스로 그 일을 하는 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따로 고용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데려와서 그 사람이 내 손님을 받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미용사가 손님을 모을 때 자기가 그 손님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은 타 미용실에 와서 거기서 순번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번을 받으면서 고객이 숫자를 늘려놨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될 때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어떤 프리랜서의 어떤 상황, 프리랜서로 근무할 때 지켜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이 원장님은 지금 보면은 서울도봉구 K 원장이라고 나왔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프리랜서를 일을 했는데, 이 직원이 나가면서 1년 10일 정도 근무하고 나가면서 58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어요. 분명히 프리랜서로 이제 고용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직원은 나는 여기 직원으로 있었다. 자, 그래서 1년 소송 끝에 원고 청구 기각한다 판결을 받았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해서 지금 5가지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K 원장이 이길 수 있었던 이 분은 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여기에 근무했던 분은 자기가 디자이너 근로자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고, 이 원장님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고용이 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난 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소송해서 결국 이겼다는 겁니다. 자, 5가지의 사례 이유를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면접 시에 월급 계약과 프리랜서 근무에 대한 디자이너 본인이 선택한 후 결정하여 노무법인 직원의 동석하에 한 조항 한 조항 읽어가며 업무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작성하였다. 대단하네요. 근데 이거 들어오는 디자이너마다 이 노무법인 직원을 동석하에서 한 조항 한 조항 읽어가면서 업무 위탁 계약서를 갖다 체결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원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미용실 포스기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이름을 등록하고 직원들이 매출 확인을 갖다 스스로 하고 정산도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매월 급여 지급되고 재료비 공과금 등이 공제되어 이 지급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자, 세 번째,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에 해당하는 어떠한 제재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 이거는 증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증거를 CCTV를 통해 날짜별로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 원장님 대단하죠? 보통 CCTV 한 2달 정도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알았는지 미리 준비해 가지고 보관을 좀 하셨네요. 5번째, 이외에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해서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K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에 이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손님 외에는 다른 손님한테 무관심했고 전혀 응대하지 않았으며 업소의 대표로서 매장의 이미지에 손해갈 만한 행동들을 많이 봤지만은 참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꼭 프리랜서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디자이너가 나갈 때 자기는 여기 오너한데 직원처럼 대접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정규 근로자 디자이너로의 고용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원장님이 이제 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정규 근로자 디자이너로 고용되었다 그러면은 디자이너 분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디자이너 분들이나 스태프분들, 지금 취업하시는 분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런 근로 조항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줬는지 명시를 해줬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원장님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미래의 원장님이 되실 현재 디자이너 분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핵심 근로 조건을 명쾌하게 정하며 명시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근로자의 시간으로 도중에 주어야 한다.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8시간이 기본 그 근로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추가 이제 그 근로 시간을 갖다가 1.5배인가 넘어가죠. 꼭 무슨 뭐 주휴수당처럼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전에 저도 참 바랬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미용사들한테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없었고 안에서 도시락 또는 그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으면서 손님이 오면은 뭐 디자이너 경우보다 스텝일 경우에 더 힘들었죠. 지금 분들은 모릅니다. 한 30년 전에는 먹다가 손님 오면은 바로 튀어나가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생긴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짜장면을 10초에 먹는다는 거. 지금도 이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어야지 꼭 그 먹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들도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될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일률적으로 하진 못하죠. 일률적으로 하진 못하지만은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정도 바쁘지 않은 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 교대로 나가서 식사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휴식 시간을 갖고 들어오는 거, 이건 좀 좋은 근로 조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자,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스태프분이나 디자이너도 이걸 명심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도 새로 면접 보는 원장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명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높아진 최저임금과 4대 보험까지 들어주고 원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참 힘들지만은 참 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직원이 오래 있어 주길 바라는데 사실 지금 직원이 오래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래 있는 직원은 계속 퇴직금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브랜드샵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스텝에서 디자이너 동안 급여제로 있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프리랜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디자이너들은 자기 손님을 모아서 또 프리랜서로 이렇게 전향이 되면은 그 후에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근무 시간, 근무 태도, 휴가 뭐 이런 거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오픈해 가지고 그 자기 미용실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손님을 충실하게 모아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 맞는 그런 브랜드샵이나 아니면 개인 미용실 운영을 잘 하시는 원장님하고 같은 팀으로 이렇게 윈윈 해 간다면은 자기 급여도 시간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 미용 회보에 좋은 내용을 우리 미용사들한테 또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착이 되려면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첫 번째가 그 미용실의 객단가가 좀 현실화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커트 요금. 이게 뭔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커트는 디자인에 대한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노동에 대한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또 내가 어떤 소속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미용실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미용실의 숫자가
법적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오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일본처럼 한 면허를 가진 후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미용실을 차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전에는 그 상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상시로 면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시로 면허 제도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면허제하고 자격 제도가 아직까지 한국 미용사에 이원화가 돼 있어요. 두 가지로 지금 난립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용회복 2019년 3월자에 좋은 기사가 나서 미용하는 원장님들 또는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